정해진 시간 내에 끝냈으면 하는 게 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6분이 지났을 때 종을 한번 타정을 하겠고요. 1분 내에 발표자 들께서는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3분 정도의 질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CMS를 이용한 고순도 산소 PSA 공정 설계 및 모델링으로 연세대학교의 지정근 권태훈 2차나 에너지기술연구소의 김권율 배우께서 연구하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화학과학과 박사과정의 지정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CMS를 이용한 고순도 산소 PSA 공정의 설계 및 모델링입니다. 먼저 고순도 산소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고순도 산소 시장은 신냉법에 의해서 거의 독점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PSA법 및 막분리의 경우에는 한계 순도가 약 95%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냉법의 경우에는 대용량의 산소 생산에 관해서 최적화된 프로세스이므로 중소규모의 피로처에는 탱크로리 및 압축 액화를 통한 운송비로 인하여 생산 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 PSA법의 경우에는 상온 상압에서 운전함으로 인한 낮은 에너지 비용과 소규모에서 중규모 이상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유닛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피로처에 필요에 알만큼 원사이트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실린더 필링 머티리얼이나 산소 부하 연소에 있어서 녹스 발생의 문제로 인하여 99% 이상의 산소뿐만 아니고 질소 2% 미만을 포함하는 그런 고순도 산소에 대한 수요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고순도 산소 PSA 및 PSA법에 대한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개발을 시작하였고요. 현재는 약 99.7% 정도의 산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술 보유사로서는 미국의 여러 회사들과 일본의 스미모토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대부분의 그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벌크 분리를 위한 평형 분리 유닛과 그리고 퓨리피케이션을 위한 속도 분리 유닛이 결합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장치비뿐만 아니라 두 단계를 거치는 동안의 그 휘슬의 감소로 인하여 산소 생산 단가가 고가라는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현황을 보면은 현재 그 제올라이트 OA 및 14S 등을 이용한 평형 분리의 경우에는 산소 순도 약 93% 정도 그리고 휘슬 약 50% 정도의 유닛이 현재 상업화 단계에 있지만은 99% 이상의 고순도 산소 생산을 위한 그런 연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고순도 산소 PSA 및 PSA 공정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이 제거된 일반 건조공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건조공기가 평형 분리 제올라이트 탑에 삐뚤어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약 산소 순도 90에서 95% 정도의 그 프로덕트를 탑산해서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탑산에서 얻어진 프로덕트가 CMS 탑에 피드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에는 그 제올라이트 탑과는 달리 산소가 그 빠른 흡착 속도로 인하여 강압 착취를 작용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인하여 흡착 단계 이후에 블로우다운 스텝에서 고순도의 산소가 같은 프로덕트로 생산되게 됩니다. 속도 분리 공정을 모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공 이퀘이션들은 다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컴포넌트 오버롤 매스 밸런스와 오버롤 에너지 밸런스를 들 수 있고 그 베드 안에서의 베드 안과 서라운딩과의 그 레디얼 방향으로의 컨덕션을 고려하기 위한 베드월 에너지 밸런스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흡착 평형 모델로서는 랑미어 프론들리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속도 분리 공정을 모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흡착 속도를 얼마나 잘 예측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컨스턴트한 디프시프트를 가정한 그 LDF 모델을 베이스 모델로 하였고 농도 의존성을 보이는
컨센트레이션 디펜던트한 디퓨시비티를 보이는 달핀 및 스트럭처럴 디퓨전 모델을 이게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하여 기존의 LDF 모델과의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흡착제로는 펠리 타입의 CMS를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펠리 사이즈 및 덴시티, 포로시티, VDC 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흡착 압력 및 공급 유량의 경우에는 5ATM과 4APM으로 고정하였고 CMS 배드의 CMS PSA의 피드로는 제올레트 PSA 프로덕트로 가정된 오토 알건 95대 5% 바이너리 믹스처를 사용했습니다. 흡착탑은 길이 100cm, 인사이드 레디어스 1.1cm의 흡착탑이 사용되었고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흡착탑의 힛 캐퍼시티 및 덴시티,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등의 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그전 선행용으로서 저희가 순산소 폭기조 및 의료용 소형산소 PSA의 소형분리 PSA에 대한 실험을 해놔였는데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약 90% 정도의 순도에서 약 40에서 50% 정도의 음수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CMS PSA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고순도와 함께 높은 회수율을 얻기 위하여 다음에 세 가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는데요. 세 가지 공정 모두 다 고압에서 중압으로의 그리고 중압에서 저압으로의 두 단계의 블로우다운 스텝을 가지는 공정들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프로세스 1의 경우에는 고압에서 중압으로의 이플루언트들을 프로덕트로 얻고 중압에서 저압으로의 이플루언트들을 퍼지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서로 반대가 되어 첫 번째 블로우다운 스텝에서의 이플루언트가 퍼지로 그리고 두 번째 블로우다운 스텝에서의 이플루언트가 프로덕트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로세스 3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2와 거의 흡사한데요. 두 단계의 블로우다운 스텝 사이에 아이들 타임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아이들 타임이 존재하느냐의 차이점을 두어서 블로우다운 스텝 사이에서의 그 아이들 타임의 이펙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그 PSA 실험을 행하기 이전에 예비 단계로서 파가 실험 이후에 저압으로의 블로우다운을 통하여 나오는 그 이플루언트들의 농도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파가 이후에는 그 기상에 그 알곤이 많이 존재하게 되므로 블로우다운 스텝 초기 시간에는 약 95에서 97% 정도의 알곤으로 인한 약간 낮은 순도의 산소가 생산되지만은 블로우다운 스텝이 20초 이상 흐른 뒤에는 98에서 99% 정도의 높은 순도의 산소가 생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실험에서 저희가 제안한 세 가지 모델과 세 가지 프로세스의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음 그림과 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듯이 프로세스 1의 경우에는 기상에 있는 알곤까지 고압에서 중압으로의 탈착물을 프로덕트로 얻음으로 인하여 기상에 있는 알곤까지 그 프로덕트에 포함되게 되므로 산소 순도는 약간 98% 정도로 약간 낮은 것을 볼 수 있지만은 리커버리는 두 프로세스에 비해서 약 10%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프로세스 2와 3의 경우에는 리커버리 경우에는 프로세스 1보다 약간 낮았지만은 중압에서 저압으로 순수한 흡착상에 붙어있는 산소만을 프로덕트로 생산함으로 인하여 99% 이상의 높은 순도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 타임이 사이에 있는 경우와 그 이후에 있는 경우에 약간의 순도에 약간의 그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블로우다운 스텝 이후에 그 아이들 타임이 존재할 경우 기상이 존재하는 알곤의 미량이긴 하지만 기상이 존재하는 알곤의 재흡착이 일어난 후에 다시 탈착되게 되므로 프로덕트 중에 약간의 그 알곤이 포함되게
되는 이유로 사료됩니다. 세 개의 모델을 비교한 경우 기존의 LDF 모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순도 및 리커버리에 있어서 실험값과 현격한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두 개의 제한된 그 컨센트레이션 디펜던트한 디피지비티 모델의 경우에는 실험값과 순도 및 리커버리에 있어서 실험값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블로우다운 스텝에서의 각 시간에 따른 산소의 농도 MTG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블로우다운 스텝 초기에는 그 피드의 조성보다 훨씬 낮은 약 87% 정도의 산소가 배출됨으로 인하여 이 알곤으로 인하여 87% 정도가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프로덕트에 포함시켰을 때 아까처럼 98% 정도의 낮은 순도를 나타내게 되는 원인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다음은 블로우다운 스텝 이전의 흡착 단계에서 탑 상으로의 배출되는 이플루언트들의 산소 농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약 80에서 90% 정도의 비교적 높은 순도의 산소가 배출이 되고, 이는 이 자체로서도 또한 프로덕트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제올라이트에다 결합되었을 경우에 퍼지 목적으로도 또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각 스텝의 엔드타임에서의 가압, 흡착, 블로우다운, 퍼지 스텝에서의 MTG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압이나 흡착의 경우에는 기상의 MTG인데요. 가압이나 흡착의 경우에는 산소가 흡착함으로 인하여 대대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다음과 같이 기상의 알곤을 이치하게 되므로 산소의 순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블로우다운 스텝과 퍼지 스텝의 엔드 타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데드 엔드가 클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은 실제 공정 수행 시에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 변화의 폭이 약 4도에서 5도 정도로 이 실제 프로세스에서의 서머 이펙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아이스 서머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을 경우에 논아이스 서머의 경우와 산소 순도의 경우에 한 0.2%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제올라이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무시할 만한 오차이지만은 고순도 산소 케이스의 경우에는 0.2% 정도의 오차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머 이펙트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순도는 약 98% 정도가 낮지만은 약 66% 정도의 높은 해수율을 보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프로세스의 경우에 99% 이상의 높은 순도와 함께 약 56에서 57% 정도의 해수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압력에 따른 디피지비티의 변화를 고려한 발크 및 스트럭처럴 디피전 모델의 경우에는 콘스턴트한 디피지비티를 가정한 기존의 블루코프의 LDF 모델에 비해서 더 실험값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